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바빠요. 정말. 저희는 4월이면 학기 말이거든요.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가르치진 않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막 파이널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좀 자세히 읽어야 되고 또 커멘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인데 이제 뭐 걔중에는 임시 자격증을 가지고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제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지금 이렇게 리서치를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아이를 이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그 제목이 되게 근사해요. 이제 두 가지 듀얼리스틱 스터디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 특수교육에서 사용할 커리큘럼을 어, 이렇게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디서빌리티로 장애로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게 정말 이 학생들이 디서빌리티가 있는 것이냐. 다시 얘기를 하면 학생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는 이제 부모가 들어가고 교사들이 들어가죠. 학교가 들어가고 이제 집이 들어가는데 홈이 가정이 들어가는데 이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빼이를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 타고난 이제 장애가 있느냐. 저는 이제 주로 어디를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교사들을 준비를 하냐면 저는 그러니까 마일드 장애예요. 마일드 디서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장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를 알게 된 아이들 말고 그렇게 아이가 말이 조금 느리고 뭐 걸음이 조금 느리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아이인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가 한 몇 년 안에 이제 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장애 판정을 받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의사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 물론 이제 자폐성 장애라든지 ADHD는 아직도 이제 의사들이 해요. 의사들이 하지만 학교에서 또 스쿨 사이칼로지스트들이 다시 이제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심은 뭐예요? 거의 한 90% 이상의 그 뭐 경계성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장애들이 진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거, 그러니까 유전 인자에 의해서 무언가가 조합이 잘 안 됐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태어난 장애가 아니라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 태어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그 DNA가 있죠. 유전 인자가 있죠. 그래서 왜 좀 머리가 좋은 집들은 뭐 다 막 대대로 머리가 좋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유전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 이제 뭐냐면 초기에 학교를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지내는 시간 뭐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은 한참 그때가 어때요? 우리 그 피아제라는 그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7살이 되기 전에 6살 말까지죠. 그때가 이제 발달 단계 이제 두 단계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리티컬한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어떻게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배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6년. 미국에서는 이제 5살이 시작하면 5살, 6살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아이들이 정말 자유분방하게 그죠? 집에서나 부모님이 어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아이들이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또 부모님에 의해서도 키워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부모님이 많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지적 자극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세상이 다 지적 자극이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타고난 DNA와 부모를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정을 만났고 부모님의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의 첫 번째 복이겠죠. 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12년, 13년을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특히나 저는 미국을 예를 들어요. 제가 한국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early elementary school, later elementary school 이래야지 elementary를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사 자격증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준비시키는 학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이들이 학교 그 학습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자꾸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메디컬 에어리아랑 의료계랑. 의료계가 옛날에는 어때요? 의사 한 명이 모든 몸 통째를 다 받잖아요. 지금 한의학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세분화되고 점점 더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문성은 어때요? 굉장히 높아지지만 어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좀 떨어지죠. 이 홀리스틱한 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년을 이제 자꾸 분리를 하면 선생님들이 좀 전문성은 생기지만 이 선생님들이 어때요? 이 전체를 그전에는 초등학교 kindergarten부터 8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 여기는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이 전체를 보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 하나 그다음에 이제 중등교사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한 6학년 여기서 6학년 여기서 6학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특수교사는 어 kindergarten부터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그룹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룹이.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면 early elementary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교육에 의해서 전문화가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 자격증을 주는 나라는 아마 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갖기 전에 국가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는. 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왜 신부님이 주례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친구를 보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를 갖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자격증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격증을 받아야 아이를 부모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때요? 전부 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가 돼서 우리가 잡이라는 말도 안 써요. 선생님들한테는 프로페셔이라 그래요. 프로라 그래요. 프로. 잡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건 잡이 아니다 그래요. 선생님들 자신이 그래요. 티처들은 잡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we are professional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할 때, 니네가 절대로 못 가르치는 아이들, 정말 못 가르칠 것 같고,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다는 아이를 나에게 달라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런 애들을 가르쳐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정식으로 이제 이 리서치를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워밍업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한 아이를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한 아이를 봤는데, 9살짜리 아이예요. 4학년이죠. 이걸 하면 이제 그 도움반에 오는 거예요. 이제 영어 뭐 이것 때문에 오는데 굉장히 아이가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아이가 왜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누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게 아이가 문제 행동이 있어서 힘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뭘 가르쳤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리텐션이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 리텐션 그러면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이제 배운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이날 수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사과야, 이건 전화기야, 이거는 컴퓨터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그게 사과다, 뭐 전화기다, 뭐 컴퓨터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9살이 돼서 이제 10살이 돼 가는데 아이가 글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전혀 못해요. 미국에는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가르치기가 쉬운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힘들어.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 이제 첫날 가르치고 근데 이제 첫날 가르치는 동안 30분 동안을 굉장히 11레슨인가를 가르쳤어요. 이거는 아이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랑 둘을 놓고 가르쳤는데 아이가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리텐션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내가 다시 체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주가 하필이면 학교에 봄방학이었어요. 이제 그 초등학교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선생님이 또 아웃 오브 타운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이 아이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 번 가르쳤잖아요. 그러고 가서 스펠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동안 배운 그 11개의 레슨을 한 거를 리텐션이 문제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스펠링을 하는데 스펠링을 다 쓰는 거야, 아이가. 이게 리딩보다 어려운 게 스펠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펠링을 뭐 제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파닉스로 가르치면 이렇게 man 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발음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천천히 느려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의 이 속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이한테 그걸 주는데 아이가 그걸 다 써요, 스펠링을. 항상 이제 리딩하고 스펠링은 제가 같이 가르치려고 이제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근데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아이를 기다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힘들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력도 길어가지고 저랑 이제 나이가 거의 뭐 비슷하거나 뭐 조금 젊을 텐데 어,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장애를 주잖아요. 장애 레이블을 주는 순간 얘는 무슨 장애, 학습 장애, 얘는 뭐 지적 장애 이렇게 레이블을 주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이 아이를 아무리 우리가 안 그럴라 그래도 디파인을 하게 돼요. 이 아이는 학습 장애야. 이 아이는 지적 장애야.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안 그럴라 그래도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돼요.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는 한계가 있는 아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을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굳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애 진단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생님한테 제가 한 설명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제 영상을 제가 자러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보시든 부모님이 보시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애 자체가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른들의 그 이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그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영화처럼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지만 그게 이제 편견 그러면 거기서 이제 편견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떨 거라고 미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쟤 굉장히 얼굴 생긴 것만 보고 쟤 진짜 건방지게 생겼어. 건방질 것 같아. 쟤 별로 쟤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처럼 이 장애도 아이들이 학습 장애야, 지적 장애야 이래 버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리 안 그럴라 그래도 이 아이는 한계가 있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100% 이 아이에게 하지를 않게 돼요.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올린 영상 중에서 근데 여러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미국 선생님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경력이 굉장히 긴 선생님한테.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동안 너 가서 브레이크 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배우고 싶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미 경력이 30년, 40년 된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끝까지 앉아 있고 이제 저는 수업을 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어디까지 이제 그 디파인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어느 아이도 우리가 이 아이가 얼마 맞고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얘가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근데 그 장애가 이제 심한 장애가 아닐 경우에 특히나 부모님들이 더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 이거밖에 못해. 얘는 학습장애가 있으니까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 검사 있잖아요. 스탠더다이즈드 검사. 그 검사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검사는 아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다는 이 피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아이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보여주는 것만큼 검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검사를 하는 사람의 능력도 거기에 달려 있겠죠. 이 선생님이 얼마만큼 아이하고 이너액트를 하면서 얼마만큼 끌어내는 것도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 필라소피는, 내 철학은, 믿음은 어느 아이도 얼마만큼을 갈 수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다. 아무도 모른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말은 뭐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요만큼 올라오면 이제 얼마큼을 볼 수 있냐면 요만큼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럼 요만큼을 이제 아이가 지로에서 요만큼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 녀석이 요만큼 올라왔네. 그럼 뭐예요? 한 거잖아요.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만큼만 저는 프리딕트를 해요.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요만큼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만큼을 더 가겠구나. 또 요만큼이 올라와요. 그러면 요만큼 더 가겠구나. 요만큼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게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가벼운 아이들은 그냥 쭉 가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경험에 의하면 이 마일드 디서빌리티도 이제 뭐 경계성 장애 이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요. 근데 잘못 진단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제 그 경계성 장애보다 조금 내려온 애들 있잖아. IQ가 한 50, 55, 55도 다 경계성 장애라 그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50, 55, 그 밑에 이런 아이들이 약간 이제 중간 정도의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장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을 해야지 어때요? 애가 2학년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2학년을 잘 마치면 어떻게 해요? 3학년을 갈 수가 있어요. 3학년을 잘 마치면 4학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1학년을 하는 애한테 얘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가 아무 장애도 없고 아이가 똑똑해 보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얘 뭐 12학년까지 가지.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한테는 얘가 이제 위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이 학년을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 다음 갈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월반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월반을 시키자고 특히나 우리 큰아이를 엄청 아이가 어렸을 때 선생님 푸시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끝까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년에서 배워야 될 게 100가지인데 우리 아이가 그 100가지를 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학년에 100가지를 다 할 리가 없어. 분명히 아이가 한 90이나 뭐 85나 90까지를 하겠죠. 다른 아이들이 한 10이나 20이나 30, 40 할 때 우리 아이는 80이나 90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가 월반을 해버리면 어때요? 10이나 15, 20이 비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에 가서는 어때요? 그 비는 간격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결국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흥미를 떨어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재밌는 거고 잘하는 것을 내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니까 또 더 잘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 아이들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우리가 속단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의사의 이밸류에이션이 뭐 아이가 IQ가 뭐 40이다, 50이다, 60이다 그래도 그 숫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또 다 10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100명의 선생님의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의 복을 복인 거예요. 아이의 복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로 영민하고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그거를 잘 볼 줄 아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 아이는 그런 선생님을 몇 명만 만나면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이가 충분히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일반 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대학을 가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요렇게 딱 붙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올라올수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기초로 해서 또 요만큼을 끌어올리고 요만큼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쭉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을 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 레이블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이 특히나 이제 미국 학교에서 막 이 아이는 뭐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거의 잘 안 믿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직접 가르칠 때 아이들을 보면 아 거의 뭐 완전히 아이가 막 자폐성 장애로 정말 돌같이 앉아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다 가르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꽉 닫혀 있는 아이를 이렇게 조금씩 벌려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만큼 가고 또 끄집어내서 요만큼 가고 또 끄집어내서 요만큼 가요. 이게 지금 이 아이도 제가 미국 아이 만난 이 아이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하고 두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을 자기도 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거나 다 쓴다. 미국에서는 특수교사들은 아무 커리큘럼이나 다 쓸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 근데 일반 교사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선택한 교과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특수교사들은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거기를 가면 아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게 자꾸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면 이게 모든 게 누구한테 가요?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무게가.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생님도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뭐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뭐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그러면은 막 커리큘럼만 찾아요. 뭐 책 같은 거 좀 이게 효과 있는 책만 찾지. 이 아이를 깊이 있게 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볼 생각을 못 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생각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의 학교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교육 제도가 좋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이러는데 어떤 아이들의 진짜 학습적인 면에서는 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학생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아이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이가 지금 아직 이제 태어나면 1년 돼야지 아이가 일어서지 않느냐. 그때 선생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는 아이한테 얘가 나중에 달릴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모로 스킬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이가 뛸 수 있는가를 지금 누워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나중에 못 뛸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뛸 수 있는가를 없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때요? 일어서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가 걸겠구나 하는 걸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일어서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막 뛰고 걷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워크를 해서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아이가 일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리를 이제 한 발씩 이렇게 옮기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결국 이제 걷게 돼. 혼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걷게 되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우리가 이제 늘려서 걷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이 녀석이 스피드로 걸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뛸 수 있겠구나.
아, 뛰기까지 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뛰는 방향 가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1학년 시작한 나이를 12학년,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장애가 없이 웬만큼 자극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동네나 이런 데서 크게 어른의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뭐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여기는 한국은 좀 덜하지만은 덜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뭐 우범지대라든지 막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동네가 한국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이제 뭐 강남 뭐 이렇게는 있어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장애 판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 어른들에 의해서 태어나는 DNA가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다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일드 장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예요. 이런 아이들은 다 뭐에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냐면 학교 공부에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밖에 나오면 친구도 사귀고 웃고 이야기도 하고 다 해요. 애들이 멀쩡해요. 근데 전부 다 지적 장애예요. 경계성 장애고. 근데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르치면 진짜 재밌어요. 그 재밌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왜 재밌겠어요? 내가 나의 능력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패션은 선생님이 될 때 나는 막 좋은 교사가 돼서 막 소명을 가지고 나는 막 아이들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막 이렇게 거창한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패션을 가지고 시작한 선생님들은 그게 오래 못 가요. 끝까지 못 가요. 근데 그런 거 큰 거 없이 그냥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 뭔가 내가 가르쳐서 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 일반 교사든 특수교사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사가 되면 저도 그런 소명 없거든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막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오줌을 쌀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이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하나의 객체로 제가 존중을 하죠. 나는 어른인 사람, 얘는 아이인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교육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얼마나 재밌는 역할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아이가 제가 오늘 봐서 이 아이가 2주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리텐션이 안 된다는 기억이 안 된다는 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이가 스펠링까지 할 정도로 그 한 번의 레슨을 받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굉장히 뿌듯하겠죠. 그 너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재밌게 하면서 우리 재밌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아이하고 액센트 있는 영어인데도 그렇게 아이하고 한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이제 눈이 초롱초롱 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10분, 20분 되면 다들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이 초점을 잃는데 끝까지 30분, 40분은 아이가 흐트러지지 않고 해요. 하고 제가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오면 내가 다시 너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런 게 선생님의 패션은 열정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 능력을 보는 걸로 열정이 선생님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1년에 내가 가르쳐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몇 명인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뿌듯하죠. 이 막 세계의 뭐 역사를 하나 만든 것 같잖아요. 아이 하나가 우주인데 그 아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그냥 그렇게 장애아로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힘들게 살았었고 평생에 부모님 걱정하시고 이 아이가 살면서 자기 혼자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못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의 숨은 보석 같은 걸 내가 꺼내낸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볼 줄 알았고 그거를 끄집어낼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부르는 걸 포텐셜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요. 잠재적
잠재적 그 인텔리전스, 뭐라 그래야 돼, 인텔리전스를. 잠재적. 그래서 제가 잠재인지, 뭐라 그러죠? IQ라고 그럴 수도 없고, 지적 능력? 잠재적 지적 능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장애고, 왜냐하면 언어도 떨어지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비주얼 퍼셉션도 떨어지고, 수리 능력도 떨어져요. 근데 다 뭐예요? 다 아기가 응양이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스킬도 아니잖아요. 언어 능력 후천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분간하는 거, 요거는 조금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누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동그란 걸 보면 동그랗게 보이고 네모난 거 네모나게 보이고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눈은 멀쩡한데 왜 이게 안 보이는 아이들 안 보인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그 경계성 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시지각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공간 안에서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영상들에서. 그리고 이제 수리력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리력은 어때요? 이것도 후천적인 거잖아요. 단지 배움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이가 5살인 아이, 6살인 아이, 10살인 아이들이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지적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예요? 포텐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일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다 선생님한테 집중해가지고 그걸 배우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 배운 거야.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능까지 없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1대1이든 작은 그룹이든 한두 명이든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를 이렇게 쭉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쭉 빨아들여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쭉 빨아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룹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웅웅웅 하면서 하는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 아이가 산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집중하는 그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아마 그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서 제가 이제 너무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아이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얘는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한 아이들 말고 그런 아이들 말고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까지 특별하게 아이가 조금 늦는 건 같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아이가 학교를 가서 1학년을 지나고 킨더가든 지나고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면서 아이가 장애아가 됐고 아이가 심하게 떠들고 아이가 심하게 장난치고 아이가 뭐 문제 행동이 있고 아이들은 가만히 못 있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서 같이 못하면 아이는 심심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건 아이들의 이 네이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딱 앉아서 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저는 한 90% 이상의 아이들 지금 미국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면 충분히 다 그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어때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재밌잖아요. 예쁘고 아이들이.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밉잖아요. 똑같아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의 그 패션, 부모님들의 그 패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아이들밖에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패션은 열정은 절대로 뭐 아이들이 예쁘고 나는 아이들이 막 뭐 하나님이 준뭐 소명이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꼭 아이들한테서 자기 결과를 봐야 돼요. 화가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와야지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계속 열정적으로 화가 일을 하고 뭐 뮤지션도 그러고지만 선생님들도 그 열정은 절대로 학교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나의 능력을 보면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에게서 내 능력을 보는 선생님 어때요? 아이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임프루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메이징하죠. 그래서 요게 잘 이제 맞물려야지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잘 맞물려야 되고 그래서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들 만들기가 좋은 선생님들 만들기가 정말로 한 10% 20%그 정도 친구들은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정말 뿌듯하게 내가 학교에 그래 가서 굉장히 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 태도가 다르죠 선생님.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래됐어요. 잠깐 한 15분이면 되겠다 했는데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뵐게요.